지 얼마 되셨어요? 여기요? 얼마 안 됐어요. 6월달에 왔어요. 아 6월달에. 네. 자, 멋진 스피치 해주신 우리 박영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혹시 뭐 최면이나 NLP나 뭐 또는 첫 만남 다양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있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시간 남는 시간에 제가. 저는 그 전생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이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데 예. 자신이 전생에 뭐 장군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예. 나는 그때 노비였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자신을 뭐 이렇게 보좌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큰 죄를 졌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생은 반대인데. 맞아요. 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전생을 보려면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 이제 영혼의 세계도 좀 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무의식 속에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또 환생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전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 아시죠? 우리 몸과 마음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영혼은 남아서 저 천상세계로 올라간다는 거. 뭐 양자 물리학으로 본다면 이제 우주의 에너지장 자체가 하나의 천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우주의 에너지장에서 다시 그 에너지가 내려와서 우리 이제 몸이 되고 몸을 가지고 살다가 또 우주의 에너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환생을 거듭하는데 대개는 한 650번에서 한 800번 정도 환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요? 네. 네. 그럼 전생 체험을 하면 그 중에 그 전만 기억하는 거예요? 전전까지? 아니 뭐 전생은 수없이 많이 나오죠. 한 사람이 뭐 수십 가지를 볼 수도 있죠. 벌레로도 환생하진 않죠. 자, 기억은 별로 안 요거는 자 아주 옛날에 뭐 벌레의 전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죽어서 다시 벌레로 태어난다든지 동물로 태어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혼은 진화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영혼은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영혼이 굉장히 진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벌레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영혼이 다시 태보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이 다시 뭐 동물이 된다든지 벌레가 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이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그럼 이제 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가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천상세계는 절대적인 세계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상대적인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는 뭐 사랑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뭐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체험이라는 것은 정반대가 존재하는 그 세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 아닌 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미움이라든지 배신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죠. 뭐 책임이 뭔지를 알려면 책임 반대, 뭐 무책임,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책임을 아는 거고 믿음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믿음 신뢰가 아닌 다른 것, 뭐 배신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희노애락과 관련된 체험을 통해서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나 정복들을 깨닫고 그러면 또 영적인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우리가 뭐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뭐 영혼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정수부가 되고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영혼은 오로지 성장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진화를 하기 위해서 거지의 삶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거지의 삶도 선택하죠. 성장 진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외롭고 고독한 그런 혼자만의 삶이 필요하다면 그런 삶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 밑에 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밑에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꼭 그러니까 영혼의 입장에서 꼭 뭐 어떤 임금이라든지 황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장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쩌면 밑에 노예의 삶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노예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부와 성공이라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을 볼 때는 이제 그런 영혼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전생을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이번 그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뭐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은 전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관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무슨 이 사람 나한테 뭐 배신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나를 이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악연이잖아요, 악연.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이용을 당해야 될까?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전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우리 신체로 본다면은 뭐 여기 이제 의사분들이니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몸이 이유도 없이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뭐 어떤 편도선이라든지 뭐 심장이라든지 또 허리라든지 뭐 이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몸이 좀 허약한 데가 있다거나 쉽게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게 이제 전생과 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 나와요. 뭐 계속 가래가 끼고 뭐 편도선도 생기고 뭐 침 삼키는 힘들고 목이 아픈 분인데 이분을 그 체면을 걸어서 전생을 가보니까 병자호란 때 이분이 이제 청나라의 장수였는데 우리 조선하고 싸우다가 이제 화살을 조선 어떤 뭐 병사가 쏘았는데 이 목에 화살 맞은 거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전생의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또 교훈을 깨닫고 전생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이 목이 거짓말같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거짓말같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이제 두 분 의사니까 과학적인 어떤 뭐 실정주의적인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텐데, 근데 이제 어쩌면 이제 이 전생이라는 건 신비주의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픈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검증이 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전생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결과만 좋으면 되죠. 네네 맞아요. 네, 약으로 치료하든 세면으로 치료. 예.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몸에 어쨌든 뭐 통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전생과 관련되는 경우 있고, 또 이제 또 이유도 없이 물이 두렵다든지 뭐 고공공포증, 뭐 밀폐공포증 이런 것도 태어난 이후에는 별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막 어떤 호수에 가면은 두렵고 뭐 빠져 죽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전생을 가보니까 전생에서 그 호수에 누군가에 의해서 수장을 당한, 죽임을 당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어떤 강박에 의해서도 어떤 전생이나 이런 상상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죠. 네,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둘이서 네. 만약에 했는데 네. 이제 서로가 둘 다 주인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네. 참 애매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생을 이렇게 뭐 전생이 사실이다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전생을 이제 치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것이지 사실로 검증된 전생의 기억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면 상태에 노는 이 전생이라는 게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무의식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냥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실에 근거한 전생이건 만들어낸 전생이건 간에 그 저장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그 상상 속에 만들어낸 전생이 내한테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증을 만들 수도 있고 불안증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내 몸에 어떤 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이건 아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생이라는 기억을 치료를 함으로써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치료적인 입장에서 전생 치료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0년대에 그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라면은 뭐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내담자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체면을 걸면은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치료, 공황장애 최초의 원인으로 갑니다 하고 했는데 태어난 이유가 아니라 어떤 전생의 기억으로 한단 말이에요. 전생. 계속 그래서 전생을 한 29번을 봤어. 근데 29번을 전생을 보는 과정에서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증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 종합병원인 그 정신병 자체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쓸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근데 80년대에 그 책을 썼은 게 얼마나 그 미국 사회에서 좀 반향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전생 신드롬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생이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전생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생이 없다라는 없능세리한 자료를 보기 시작하면서 막 공방전을 벌이는 거죠. 뭐 TV에서 토론도 벌리고 그게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됐죠. 워낙 이게 시끄럽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심리학계에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뭐 전생이 있다 없다 뭐 중요하냐 우리가 뭐 전생 그 시절로 되돌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전생이라는 이름의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주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우울증도 없어지고 불안증도 없어지고 어쨌든 좋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전생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 있다 없다 논쟁하지 말고 그냥 전생 치료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생 치료를 그냥 그 같이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전생 치료 협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95년대에 그 김영우 박사라고 있어요. 김영우 박사는 경희대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정신과 의사로 또 일을 하는 분이에요. 김영우 박사. 이분이 또 정신과 의사이면서 세면 치료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내담자가 또 계속 전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김영우의 전생여행이라는 책이 1995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혹시 설기문 박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설기문 박사가 이제 부산 동아대 교육학과의 교수로 이제 있으면서 이분은 미국에 가서 체면을 공부하고 전생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대로 돌아와서 학생들 대상으로 계속 전생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도 전생 세미나를 하고 또 서울에서도 전생 세미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독립군의 전생을 기억을 해낸 거죠. 막 체면 들어왔는데 막 그 발작하듯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독립군이었는데 일본 그 경찰에 의해서 막 고통스럽게 그 뭐예요 뭐 그런 이제 그 시조 뭐라 해야 되나 고문을 자 고문. 근데 이제 그분도 있고 그분과 비슷한 그 시기에 또 비슷한 그분 친척이에요 친척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도 또 독립군에 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에 방송이 됐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독립군이 맞느냐. 그래서 이제 그 활동하는 그 만주 일대 뭐 이런 데도 조사를 해보고 그것도 조사해보고 그분이 나왔다고 하는 그 뭐 연희 신문대 뭐 합격부터 떼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한 98년, 99년도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생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한번 이게 휩쓸고 갔죠. 휩쓸고 가면서 이제 그 전생과 또 뭐 빙의가 뭔지 아시죠? 뭐 빙의 뭐 이런 영적인 그런 그 텔레비전 프로들이 그 케이블 방송에도 2000년도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 전생이라는 거는 이미 뭐 한 20-30년 동안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는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어쨌든 치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면은 전생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치료를 해보면은 3명 중에 1명은 좀 또렷한 전생을 보고요. 또 3명 중에 1명은 약간 흐릿하면서 뭐 영화 장면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선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전생에 내가 뭐였던 것 같다 뭐 장군이었던 것 같다 이런 직관적인 이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고 또 3명 중에 1명은 전생을 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다 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사람은 30%, 뭐 대충 보는 사람은 30%, 못 보는 사람은 30%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뭐 볼지 안 볼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근데 팔 올라가는 걸 보니까 감수성이 좀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전생을 볼 가능성이 높죠. 네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그 시간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고 그렇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또 뭐 체면이나 뭐 영혼의 세계 다 좋습니다. 심리 치료 뭐 뭐든지. 그 저기 아까 전에 29번인가 하셨던 사람이 예. 전생은 없다라고 책을 쓰셨다잖아요. 환생은 환생이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믿는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 여성 내남자를 치료하기 이전까지는 네네. 정신과 의사로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네, 그 사람을 치료를 하면서 계속 그 사람 전생을 29번을 봐버리니까 그때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네. 그 전생을 믿게 되었다. 그 이유는 보통 29번의 그 환생, 전생 치료에서
그 사람의 기억이 일치성이 있었다는 얘기네. 갑자기 독립군이 되다가 일본군이 되다가 이렇게 근데 되게 보면 좀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네. 그 환시를 믿지 않았다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생을 보면은 흑인 하녀의 전쟁도 있고 심지어 창녀의 전쟁도 있고 뭐 묻지마 살인자의 희생자의 전쟁도 있고 이렇게 계속 희생을 당하는 전쟁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전쟁 뭐 어쨌든 이런 그 왜 이렇게 이제 비슷한 게 반복이 되냐면은 어떤 하나의 삶에서 우리가 깨닫고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짓밟히는 삶에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짓밟히는 삶을 사는데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면 또 비슷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은 부와 성공, 행복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영혼은 오로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깨달음과 성장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짓밟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성장해야 되고 가난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해야 되고 어떤 이별, 사별을 통해서 깨닫고 성장해야 되고 몸에 병이 날 때 뭔가를 깨닫고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와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이 보내는 그 어떤 신호, 그 신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죠. 체험 속에서 깨닫고 성장하기 위한 신비로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해야 되고 예?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그 체면을 처음 배울 때 상당히 우울증도 심했고 뭐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 대접을 못 받던 그런 일이니까. 저희 집에 가면은 뭐 항상 뭐 미친놈 하면서 욕을 하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거의 한 3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항상 신세 항상 한탄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뭐 밖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집안 친척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 아닌 우울증을 앓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체면을 하면서 전생을 보니까 제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왜 또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살아야 되는지 여자였나? 예, 그렇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왜 현재 그 아내를 만나게 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혼도 정해져 있었구나.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인생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받아들이게 됐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스스로 그걸 체면을 스스로 거나요? 아니에요. 그 전생을 보는 게 이제 제가 누군가에 의해서 체면에 걸려서 전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네네. 저와 관련된 사람에게 저와 관련된 전생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 오경수 상담교사님 계시죠. 저랑 이제 절친하니까 그러면 오경수 교사님은 체면에 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체면을 걸어가지고 정동훈 교수와 관련된 전생으로 갑니다. 하면은 오경수 교사님이 전생을 보는데 저와 관련된 전생을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체면에 잘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뭐 치료를 하면서 정동훈 교수와 관련된 전생으로 갑시다 하면은 저희 전생을 보여주죠. 그럼 이제 인디언 추장의 전생도 있었고 옛날 영국 14세기에는 제가 뭐 연극 무대에 연극 배우의 전생도 있었고 또 뭐 중국에서는 뭐 어떤 그 장수의 전생도 있었고 옛날에 그 또 진시황 시대도 제가 있었고 진시황 시대에 어떤 병사의 전생도 있었고 뭐 또 선임의 전생도 있고 여러 전생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전생은 6.25 때 그 개성 있잖아요. 개성 지역에 10대 소년으로서 전쟁 고아로 살다가 인민부들한테 잡혀서 총살당하는 이런 전생도 있었죠. 뭐 어쨌든 그런 전생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와이프를 통해 전생을 좀 많이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체면 천재거든요. 체면에 금방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를 왜 만나야 되는지 전생을 쭉 보다 보니까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이제 진시황의 그 공주였고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사또의 딸이었고 또 이제 뭐 6.25 때는 저랑 같은 동네에서는 전쟁 고아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에 이미 인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6.25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그 속단지에 붙어있는 그 밥 풀린 거 뜯어먹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저는 안 사준 적이 없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무조건 사. 돈이 없더라도 이제 빚을 내더라도 맛있는 거 사지. 맛집을 다 찾아다니면 제가 맛있는 거 다 사줬어요. 그 6.25 전쟁 그때 모습을 보니까 그 배고픔, 그 배고파서 그 전쟁통에 굶어 죽어가는 이런 모습 너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서는 많이 먹여줘야 되겠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전 시간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전생을 전생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있으면은 이미 관심이 있다라면 전생을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 그런 치료로 지금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금 있는 직장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도 그렇죠.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전생에 아주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직장에 뭐 동료라든지 선후배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옷깃을 스치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생에 3,000번 이상을 만났기 때문에 옷깃이 스쳐지는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 밥을 먹는다든지 가족이 되어서 같이 인생을 산다든지 이거는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생 영혼의 세계를 알면은 만날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혼의 세계를 알면 원수도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원망하고 죽잖아요. 그 원수를 또 만난다는 거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에 관련된 그 분노나 억울함이나 미움을 내가 다 내려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모든 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즉 까르마 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 삶에서 만날 이유가 없죠. 가능하면 까르마를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까르마 업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고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말고. 네? 자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 누가 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에서 떨쳐버려야 돼.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야 정말 이번 생에 잘 살고 간다. 이번 한평생 정말 잘 놀고 간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되지. 눈 감을 때 막 원망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억울함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다 가르마가 되면서 다음 생에 그대로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전생을 뭐 모르는 것보다는 저는 아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생을 모른다는 거는 100년의 관점에서 인생을 산다면은 전생을 안다라는 것은 1000년 만년의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관점이 좁게 긍정적일까요? 넓게 긍정적일까요? 넓은 거죠. 넓은 관점을 가질 때 훨씬 더 긍정적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통체증의 그 도로상에서 운전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근데 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전체 도로 사진을 보니까 뭐 1km, 2km 전방에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저게 풀리면은 도로가 뻥 뚫린다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운전하는 게 좀 편안하죠? 우리 전생을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뭐 인생이 안 풀리고 뭐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전체 전생을 봐버리니까 아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어떤 상황에서 막혔겠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구나. 자 이번에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태가 되고요. 또 사람을 만날 때도 보다 더 여유롭게 더 포용력을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분노나 위험이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전생을 보십시오.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고 9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해야 됩니다. NLP랑 체면을 같이 알아야 효과적인가요? 같이 왜 해야 되느냐면은 체면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체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배를 갈라놓는 거예요. 배를 갈라놓는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배를 가른 이후에 잘 깨매거나 뭐 아플 때 찾아서 떼내거나 붙이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배를 가르는 것은 체면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깨매고 수술하는 NLP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NLP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체면 치료라는 가지고 올 때는 체면은 치료 기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체면은 그냥 트랜스 상태로 활용할 뿐이죠. 체면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제 암시 치료. 아까 얘기한 전생이나 연령대에.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이완 기법을 통해서 이제 뭐 몸을 이완시켜서 뭐 불면증을 치료한다든지 또는 뭐 통증을 완화시키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치료란 말이에요. 그 외에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제 분리시키고 자 느낌 있는 기억을 느낌 없는 기억을 만든다든지 또 뭐 자신감을 불어넣어준다든지 뭐 어떤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다 NLP거든요. 그래서 체면만 한다라는 것은 체면 그런 것만 잘하고 치료를 좀 잘 못한다 볼 수 있고 NLP만 한다면 치료 기술은 잘 아는데 또 체면을 못 끄니까 이제 영혼의 치료, 전생이라든지 뭐 빙의라든지 뭐 엄마 뱃속안 또는 혈통 치료 그런 것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생 치료, 혈통 치료, 엄마 뱃속안의 치료 이런 거는 체면적인 요소를 끌어와야 되고 그 어떤 사건을 재구성하고 부정적인 마음의 옵션 이런 건 NLP 치료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NLP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공부인가요? 뭐 모든 게 평생 하면 좋죠. 근데 이제 두 분은 의사니까 이미 저는 이제 의사고 얘는 의사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분은 사람을 고치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냥 존중해주면 안 돼? 이래서 맨날 나보고 공부라고 하고 이게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돼요. 내가 이사라고 했잖아. 이사 맞지? 이사고 이사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안다. 근데 이제 이거 집중을 하면 저기 체면을 배우는 것은 저는 이제 16시간 프로그램 제가 개인 지도를 하거든요. 자, 8시간 하루 8시간 이틀 16시간을 잘 훈련하면은 체면을 걸고 유도하고 뭐 기본적인 암시 치료하고 뭐 연령대행하고 뭐 전생 보고 뭐 이런 거는 16시간 만에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NLP에 있어서도 NLP 기본적인 치료 테크닉만 배우는 데는 또 16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체면 NLP 뭐 치료 심리 상담을 하는데 32시간 하면은 이제 저의 경우에 저로부터 이제 필요한 건 배웠죠. 근데 물론 그게 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이고 뭐 고급 기술 배우려면 더 시간이 걸리죠.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커뮤니케이션 뭐 그다음에 뭐 또 코칭 그러면서 또 이제 언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체면을 끌어놓고 어떻게 대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 커뮤니케이션 상담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더 배우셔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체면 NLP에서 파생된 치료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선 치료라는 게 있어요. 시간선. 혹시 시간선 치료라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간선 치료는 NLP 치료와 체면 치료와 전생 치료 이 세 가지를 통합을 해서 만들어낸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심리 치료가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라면 NLP나 체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시간선 치료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죠. 이게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비행기로 배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선 치료 안에 전생 치료, NLP 치료, 체면 치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NLP도 알아야 되고 체면도 알아야 되고 전생도 알아야만 시간선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선 치료를 처음 가르치지는 않죠. 시간선 치료는 맨 마지막 단계인데 우선 세 가지 축이 있어야만 그 시간. NLP, 체면, 전생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선 치료를 가르쳐 주면은 이분은 아주 치료를 잘하죠. 그럴 때 어쨌든 그 시간선 치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의료계에서는 빙의를 조현병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만나면 또 빙의적인 관점에서 보거든요. 영혼이 몸에 부착된 그런 관점에서 또 치료를 한다면 빙의 치료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꼭 빙의가 나와요. 꼭 빙의 치료를 안 하려고 해도 체면을 걸면 빙의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려보내야 되죠.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 요원을 올려보내야 이게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면 치료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하셔야지. 어쨌든 좀 마음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뭐 또 어떤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좀 마음을 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NLP나 체면이나 이런 치료법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답이 됐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마치고 필요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기존에 우리 또 훈련하고 계신 우리 박영복 이사님이나 오경수 이사님 두 분 체험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정은주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